4차 산업혁명위원회 맡고 있는 장병규입니다. 아주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변화는 반드시 인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다. 그것을 4차 산업혁명, 쫓기는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라고 부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대정부 공보안 만드는 일이었고요. 큰 변화를 우리가 여하이 잘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 관점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때의 성장 방식은 근본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대규모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을 해왔어요. 토지 노동 자본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탑다운으로 위에서 계획을 일단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에 걸쳐져 있는 교육기관과 주거단지를 만들고 여기에 맞춰서 공장을 만들 테니까 기업들도 함께 해라. 정부와 국가가 주도해서 하향식으로 계획을 설계해가지고 함께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토지 노동 자본도 중요하지만 인재와 데이터와 스마트 자본이 훨씬 중요해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토지 노동 자본은 대규모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논란이 좀 있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쓴 용어는 인재라는 용어를 쓴 건데요.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전통적 노동자와 인재를 좀 구분하자는 측면에서 표현을 갖다 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인재들은 생산수단을 본인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죠. A라는 공장에서 B라는 공장으로 예를 들면 노동자 옮겨요. 컨베이어 벨트를 들고 옮기지는 않잖아요. 공장이 다르면 컨베이어 벨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글에 간다. 동일한 PC가 있고 동일한 개발 환경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태블릿 같은 걸 활용해서 컴퓨터 요즘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인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과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과를 그 사람이 내고 있느냐 없느냐. 성과를 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보상을 주고 성과를 못 내고 있으면 좀 심한 경우에는 협의 같은 거 하고 대화 같은 거 갖다 몇 번 해서 해고도 하는 거죠. 시간보다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든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든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고 동일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일을 하고도 성과를 갖다 잘 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시간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고 성과를 평가를 하고 성과에 얽매이는 게 맞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많은 연봉을 주도록 성장시키자는 입장에서는 속하는 거고요. 연봉은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누진세로 돼 있거든요. 고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자가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분배하는 건 정부가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죠. 또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생각해 보시면은 오랫동안 일을 할 때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든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은 매 시간마다 다르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즉 시행착오가 있는 영역인 거죠. 노동 관련해서 권고안에 담은 내용은 노동 다양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담은 거고 좀 논쟁이 있는 주 52시간 관련된 것은 뭐냐면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죠. 노동 다양화란 건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도 다르지만 최근에는 기기 이코노미라고 표현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기존 전통적 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노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서 주 52시간처럼 국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이라든가 산업별로 기업 단위로 개별 노동자 단위로 고민을 갖다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 52시간의 기본 취지, 노동자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에는 120% 공감을 당연히 합니다. 권고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관련된 이슈는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한국의 해외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젊은이들, 취준생들 뭐 이런 숫자를 또 따지면 그것도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연히 비슷해요 숫자가. 누군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연봉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 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기 힘든 거거든요.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숫자가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면 결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교육 관련된 것들도 기존의 고등교육, 대학교육 시스템은 대기업, 관료제에 어울리는 인재를 만드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기업과 관료제에 맞는 인재라 함은 잘 외우고 시스템에 수능적이고 효율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좀 속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관료나 정부는 변화, 발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유지, 개선, 보수 이런 쪽에 좀 더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건 관료가 하는 게 좋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파괴적인 혁신은 특히 민간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고등교육도 제가 보기에는 변화 발전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재들이거든요. 대학 교육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다양한 고등교육과 다양한 대학들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변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연구자들, 박사들을 길러내야 되는 대학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 다양화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런 대학 다양화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대학이 스스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판을 깔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경제, 나아가 사회제도까지 연결된 문제다라는 생각의 근간이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이라는 측면을 보면 지능화 혁신 기반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생태계, 이 4가지를 꼽은 거고요. 이런 과학기술 혁신 기반 하에 산업별 맞춤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규모가 크고 지능화 혁신 기반이 잘 적용될 수가 있고 한국이란 특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보니까 바이오 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 그리고 모빌리티 물류, 요 5가지가 있는 거고, 좀 미래 비전 차원에서 이제 농수산 쪽을 갖다가 이제 넣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회제도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전체적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든가 내용은 이런 모든 일들이 좀 민간 주도로 정부 조력의 형태로, 즉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좀 판을 깔아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그런 시대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갈등을 좀 줄이고 우리의 어떤 시대 변화에 대해서 서로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180여 족 분량인데 한 10여 족 정도의 핵심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권고문이라는 것도 함께 만들었고요. 국민들이 가급적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